안녕하세요. 포항시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강의에 이어서 포항시 학부모님들과 2022년 랜선 학부모 아카데미의 여러 주제 중에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입학사정관 시점에서 바라본 대학 입시를 주제로 말씀드릴 교육 컨설턴트 김형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려면 학부모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 입시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나랑 우리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입학사정관 시점에서 바라본 대학 입시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현재는 제가 입학사정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을 했던 것도 한 7년, 8년이 이제 지나서 사실 대학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준비하고 또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기에 제가 근무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누구인지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학생은 누구인지는 세월이 가도 크게 변한 바가 없어서 오늘 주제로 정한 바와 같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과연 어떻게 대학에서는 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 학생부 또는 이제 생기부라고 부르죠.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에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학은 대입에서 이 학생부의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대학 입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 예를 들면 교과 등급 점수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함께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는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저의 소개를 간략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고 제주도교육청 대입지원관을 지낸 후에 약 7년간 계속해서 제가 이 대학 진학과 관련된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위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자,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지 또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지난 시간에 대학 입시의 방향과 이해처럼 오늘도 2시간 안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은 누구인지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대학생활과 학교생활,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에 적힌 사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이 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 말씀드려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는 대학 입시를 다른 학부모님들, 고3 학부모님이 아닌 우리 중학교 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학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대학 입시와 학생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저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어떤 학생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게 된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전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부터 시작했죠. 사실 이 전형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 뭐 사실 무너져 간다라고 생각까지도 얘기하는 이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수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입학사정관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2008년 뭐 이때로 넘어간다면 한 15년 정도 됐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죠. 과거 수능 위주의 정시를 대비한 학교 교육은 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수능 과목 위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의 공교육보다는 학원과 같이 이 사교육의 힘을 빌어서 수능 또는 논술 또는 뭐 외국어, 특기와 같은 이런 또 다른 학교 교육과 다른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한 학생이 대학 생활도 잘할 거라는 이 기대를 담고 있고 고교 교육과정하고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제도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또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정시의 성적으로 맞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보다 대학 생활에 훨씬 더 충실하고 학교나 학과에 대한 충성도 혹은 만족도가 이제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나 무슨 공교육의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이 주제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입학사정관 시각에서 바라본 대학 입시를 주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이 과연 어떤 학생을 선호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은 학생은 대학이 바라는 기본 능력을 갖춘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뭐 수능이나 더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대학이 바라는 기본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는 이 학생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를 단지 문제풀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그 정보에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본 능력들을 잘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대학 입시의 그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이 바라는 과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능력들은 무엇이냐? 여기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다른 것보다 특히 강조했죠. 학업 능력. 과 함께 이 가장 중요한 기본 능력인 학업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공적, 계열적 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교 생활의 충실도 이런 능력들을 이런 그 자질들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과연 왜 이런 학생들을 대학이 단지 성적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선발을 하고 싶어 할까라는 점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년의 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윤리의식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런 인재로 성장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단순히 성적만으로 이제 평가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록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대학이 원하는 인재, 연구, 사실 대학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학 설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학문 연구가 우리 학문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로 또 복잡하게 발전돼 가면서 서로 간의 연구자들끼리도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점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요즘 더 그전보다 강조하고 있죠. 윤리적인 그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 의식과, 그리고 또 리더로서 가져야 될 그런 도전 정신들, 이런 정신들을 조금 더 대학에서 보기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학생의 선발을 위한 평가 자료로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여러 가지 기재 사항은 대학 입시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그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활용되는 학생부의 주요 기록 사항을 보면은 그걸 만들고 평가하는 주체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학생부의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대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재 사항들을 잠시 이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학교 교육계획,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계획으로 정해놓고 학생들이 그를 따라가는, 또 그 학교 교육 계획에 얼마만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등은 학교 교육 계획에도 나와 있겠지만, 특히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알아서 선택을 해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기록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에 대한,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학생부 기재 사항에는, 혹은 대학 입시의 평가에는 이 활동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가 기록되지 않는다든지, 또 봉사활동으로 개인 봉사활동은 제외를 한다든지, 독서활동은 뭐 진행을 하되 기재를 하되 대입에는 미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이 부분이 가장 학생의 노력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등급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함께,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뭐 관찰력이나 표현력의 차이가 각각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주관적인 시각이 잘 담겨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교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관찰력이나 표현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교사의 평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자료로서, 대학은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이 학생부의 주요 기재 사항 중에 학생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항목, 그리고 그런 학생의 노력을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하고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선발의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학생 선발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관점은 어, 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팩트라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고 학생 자체를 지켜보면서 그 학생을 평가한 그 기록과 그 사실을 보고 이걸 대학 입시 혹은 학생의 자질 혹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는 어, 고등학교와 대학의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서 한 지금까지 7, 8년을 있었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제가 대학 입시를 지도하면서 한 7, 8년을 있어 봤는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관점을 예, 오늘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합격된 학생들의 학생부 기재 사례와 이 활동이 어, 올해까지는 있고 앞으로는 이제 대입에는 활용되지 않을 자료지만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요걸 설명해서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활용되지 않을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이 활동을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고 또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이 되려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업 역량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대학이 생긴 이래로 변치 않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 이걸 대학은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입니다. 과연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학과에 와서 우리 전공을 제대로 수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글자로 기록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이 자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잠시 제가 뒤에 요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대학 입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제가 과목은 특정 학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가렸고 개인의 점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은 가렸습니다만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1학기에, 2학기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몇 단위를 어떻게 듣고 그 들은 과목을 점수를 얼마 받고 석차 등급은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각 교과별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을 고려해서 수시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되는 교과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바로 기본 점수로 활용을 하고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종합 전형은 요 단순한 정량적 점수가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지만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한 교과의 정량적 점수를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요 같은 동일한 1.78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요 점수만으로 학교의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체 서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체 서류를 파악하고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도 파악해 있는 내용도 파악해서 그 학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78을 받은 학생이라도 한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고 또 한 학생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디지스트에 합격할 수 있고 또 이 디지스트에 합격한 학생은 연세대의 서류평가에는 합격했는데 서울대에 합격한 이 학생은 연세대에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점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학업 능력에서 중요하게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지 또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이런 탐구 능력이 있는지를 탐구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든지 독서 활동 상황 그리고 수상 경력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 항목들의 근거에서 학업 성취도, 학습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그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주로 이제 체육이나 예술 과목 같은 경우만 이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사회나 과학 등의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도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기재해서 학생부에 제공을 합니다. 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 과목들의 성적은 원점수, 과목 평균, 분포 비율 등만 기록이 되고 뭐 표준 편차라든지 또 다른 일반 선택 과목과 다른 표시가 돼서 등급을 알 수 없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과 함께 이 숫자와 함께 지금 글로 만들어진 주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그 학생의 학업 능력 혹은 학습 능력,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데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재 사례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예로 보여드린 이 사례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일본어, 고전, 합법과장문, 기하 벡터의 선생님들이 각각의 교사가 본 이 학생의 성취와 평가 혹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특기사항들, 장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기록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교과 등급 점수랑 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어떻게 합불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가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업 역량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된 사항들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휘력 및 독해력, 작문 능력 등 영어 표현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교사의 평가와 함께 영자 소설을 읽으면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비문학 읽기라는 과목에 과목에 이런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세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특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해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어필을 했습니다. 더 기보와 오말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두 작품을 읽고 느낀 학생의 생각과 또 문학의 역할을 어떻게 배웠는지 적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교사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 내용도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 스스로가 선생님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점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는 보고서를 각 과목마다 우리 학생들이 제출하고 또 수행평가로 학교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학생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각 교과별로 각 과목별로 매 학기 500자씩 적힐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문과대학에서 독서를 통한 사고 능력이 중요한 학업 역량의 하나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입시부터는 학생부의 독서 기록 활동은 입시 평가에 미반영됩니다. 독서 활동 기록은 미반영됩니다. 그러나 독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단지 수업 시간에 교과서와 수업 내용만 가지고 배운 것 이상으로 무엇을 관심 갖고 배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평가의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요 사례로 들은 요 학생은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반고의 학생으로 교과 등급은 2.83, 물론 전체적인 교과 등급이죠. 그냥 이수 단위와 등급을 전체 해서 구한 그 교과 등급은 2.83으로 중앙대 불어불문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2학년 1학기 지구과학 1 과목, 이 지구과학 과목의 세특의 일부입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학습했는지 세특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는 기록, 친환경 에너지 중 태양열 발전의 과정을 배우면서 요 내용, 요 한 줄을 중심으로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운 점,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학습이 아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서 할아버지 댁 옥상에서 찾아봤던 옥상에서 봤던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체험하고 비교하고 또 조사하고 탐구했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했습니다. 자, 이 내용,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현재 학생부에 있는 기록으로는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면 입시에 활용하지 않게 되면 각 교과의 세특은 이 학생이 그 교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탐구했는지 그리고 그 탐구 결과로 배우고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500자 이내로 기재하게 돼주면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숫자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이 학생도 창원의 일반고의 학생인데 경희대 건축공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고 교과 점수는 2.77이었습니다. 자, 3학년 1학기에 배운 기하와 벡터 과목 세특의 일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사례로 보여줬던 사례로 세특의 내용을 보여줬던 그 학생인데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개인 활동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속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팀별 활동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러이러한 탐구를 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또 이 학습을 하면서 어, 이 학생이 기하 벡터 수업 시간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조사하고 발표했는지 간결하지만 충실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학생부의 세특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학생이 왜 이 주제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배우고 이해하게 된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심화학습한 내용을 적어서 학업 역량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어필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내용은 상당히 그 일부 내용, 지금 기하 벡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부연 설명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학생부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을 하나로 보여주면서 이 학생이 우리 기하 벡터 시간에 배운 벡터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수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배운 점들을 설명하면서 이 학생의 학업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활용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보여준 우수한 수학 실력은 저는 공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혹은 계열적 합성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평가할 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 저는 전자공학에 관심 있어요. 혹은 저는 반도체공학에 관심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그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학생이 전자공학을 혹은 반도체를 전공하기 위해서 수학을 얼마나큼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가 단지 문제 풀이를 한 공부가 아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싶어 하고, 이런 내용을 기재했을 때, 이 학생이 참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전자공학과 관련된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겠구나라고 짐작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혹은 과학과 관련된 활동이나 혹은 능력들을 또 글자로 교사들이 평가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평가의 자료로서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강릉의 일반고의 학생인데 교과 등급은 1.34로 졸업한 해에는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융합 전자공학부인가요? 하여튼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입학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을 받고 삼성전자의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전자공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물론 연세대 전자공학과도 중복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평가 항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업 능력과 함께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계열 적합성 혹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학업 역량과 마찬가지로 숫자로 기록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글자로 기록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물론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독서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도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근거에서 이 학생이 전공 혹은 그 계열과 관련된 지원한 그 모집 단위에 갖는 흥미, 적성, 소질, 경험, 전공 탐색 과정, 또
관련 이수 교과의 학업 성취 등과 함께 창의성,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서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 또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사항이 어떻게 평가되고 학업 능력고 있는지 학업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지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 국어 과목 세특의 일부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을 읽고 활동한 내용을 국어 세특에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학생과 동일한 학생인데 제가 독서를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독서 활동은 앞으로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이 독서 활동의 중요성은 제가 언제나 강조합니다. 특히 제가 마무리에도 말씀을 뭐 앞으로 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특히 2023학년도에 대학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활동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염병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화상 수업으로 또 학교의 수업도 듣고 굉장히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학습 활동, 학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활동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독서 활동입니다. 단순히 교과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공부해서 그 수업의 결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배웠는지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학습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독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교과 공부가 아닌 책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Q&A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중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아닌 국영수 뭐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국영수의 기초를 충분히 다지면서 중학교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또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묵직하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집요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시간이 중학교 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지금 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요 기간을 활용해서 특히 예비 고1 같은 경우에 국영수도 중요합니다만 국영수 기본 공부를 하는 또 그 와중에 독서 습관과 학습 습관을 잘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진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2학년 1학기 물리과목 세특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학습했는지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특을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대에서도 공부하고 또 공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물리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초 교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2학년 1학기 사회문제 탐구 과목의 세특의 일부입니다. 사회문제 탐구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고에도 개설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고 우리가 성취도 비율로 표시가 되지만 그 밑에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는 이 학생이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과제로 탐구를 했는지 간략하지만 충실하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보고서의 1인 가구의 실제를 주제로 선택해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 심화영어 독해 시간에 읽은 원더라는 소설에 대한 내용을 세 특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1인 가구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현상과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과정과 배경을 자기소개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은 영어 실력과 함께 계열 적합성의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경기도의 특목고 학생이지만 교과 등급은 한 2.38 정도 나왔는데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중앙대에도 심리학과에 중복 합격을 했던 학생입니다. 3학년 1학기 사회문화 과목의 세특의 일부입니다. 사회문화 시간에 수행한 베트남에 대한 주제 탐구의 내용과 탐구 활동으로 갖게 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복사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삐뚤어 복사가 돼서 제가 따낸 가져온 학생부의 내용이 조금 이게 예쁘지 않게 나온 점을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읽은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 베트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고 발표한 내용과 함께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국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대학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와 같은 사회교과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는지 학생의 경험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독서와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관심도 계열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활동의 폭을 혹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활동이 독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면 학생의 계열 적합성 혹은 전공에 대한 관심, 흥미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학생은 안성에 있는 일반고의 학생으로
교과 등급은 1.99, 거의 2등급 정도인데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생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두 개의 전형에 중복 합격이 됐는데 참고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았던 고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오히려 중앙대나 경희대 경영학과에는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일한 활동과 팩트에도 대학마다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리고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활동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 학생을 평가하는가 요거는 대학 나름대로의 기준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오늘 처음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교과 점수도 또한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 그리고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2024년, 25년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또 수시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특히 지역의 학교, 뭐 포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의 학교로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사로부터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들이 점점 수능 공부를 안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진학을 할 건데 제가 왜 학생부로 진학을 할 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저는 진학할 거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절대로 좋은 대학을 가려는 물론 서울대학도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심을 갖고 수능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업 역량이나 계열적 합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인성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시험, 기존의 면접 등등으로는 사실 이 인성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항목입니다만, 그리고 과연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인성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인성은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그 학생을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성평가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에서 학생을 뽑을 때 제가 뭐하러 이 어려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합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능 혹은 교과전형으로 1등급 다 받은 학생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런 질문을 제가 우리 입학사정관으로 계셨던 의과대학 교수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우수한 의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이 바른 의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능으로는 이 학생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한다면 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의사를 만드는데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학생부의 주요 평가 항목은 앞에 말씀드린 학업 역량이나 계열적 합성, 발전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출결 상황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출결 상황 어떤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출결 상황에 어떤 결석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지각을 했다든지 등등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실성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특히 인성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다른 어떤 서류의 내용보다도 중요하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학교 생활과 그 학생의 특성을 기록하기 때문에 교과학습 상황에서 글자로 된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평가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 학생의 성실성, 리더십, 또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협동학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도덕성, 품성 등은 어떤지 그 학생의 협력과 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고 윤리의식과 같은 인성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평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속에 들어있는 또 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속에 들어있는 인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기록해준 국어 과목 세특의 일부입니다. 자,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했는데 요 모둠 활동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인화를 이루고 완성도 있는 연극을 해낸 이런 과정들, 요것이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면서 이 학생이 협동학습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인성평가의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업 시간에 연극을 준비하면서 모둠 활동을 통해 인화의 가치를 배운 내용을 이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부연 설명했습니다만 교과학습 과정이나 협동학습 과정에서 아까 제가 대학이 혹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로서 협동과 소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가치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내용을 배우고 느끼게 됐는지 자기소개서에 또 적어서 인성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필했습니다. 물론 이런 인성평가를 위한 협동학습 능력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혀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3학년 1학기 윤리와 사상 과목 세특의 일부입니다. 윤리와 사상의 세특에 한 2줄, 3줄 정도를 넣었는데 삼성증권 배당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금이 입금된 것, 요 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증권사 직원의 직업윤리의식의 부재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내용을 학생들이 한 걸 적었습니다. 요게 지난 2018년도에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 과정에서 한 줄을 계좌에 넣어줘야 될 걸 1000주로 주식을 입고되는 그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삼성증권 직원들이 허수로 입고된 이 유령 주식을 그냥 대량으로 그날
입고된 즉시 팔아버리는 바람에 발생해서 팔아버려가지고 최대 11.7%의 주가가 폭락했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본 사건을 주제로 윤리와 사상 시간에 요 내용을 발표한 내용을 세특에 기재해서 요 사건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직업 윤리 의식의 부재에 대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태도와 의견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일부 배상을 하라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에 대한, 어떻게 윤리의식이라는 것을 배웠는가라는 사례를 들어서 인성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저는 경영학과나 혹은 경제학 등 이 사회과학 중에 특히 경영학을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다른 어떤 인성보다도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리가 이런 윤리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사회 인재가 가져야 할 자질, 또 혹은 공동체 생활에서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아주 중요한 인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삼성증권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는 게 카카오증권이라는 그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임원진들이 자기 사주를 바로 스톡옵션을 바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임원진들의 경영진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갖고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특히 돈을 갖고 돈을 다루는 은행이나 뭐 혹은 증권사나 혹은 그 국제경영 이런 그 경영과 관련된 회사를 가거나 뭐 어쨌든 이런 그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에게서는 이런 사회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인성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평가에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또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뭐 반장, 부반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등등을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반장, 부반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이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에서 이제 참고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된 부반장을 한 이 친구들 관찰 일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 실천했는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이걸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그런 내용들이 단지 부반장을 했다라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닌 부반장으로서 혹은 이 학생이 부반장, 반장 혹은 동아리장을 하면서 어떤 경험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는지 요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반장 선거에서 공약했던 친구들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요 관찰일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이 리더십은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데, 사실 모든 대학이나 모든 우리 교육기관에서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어떤 학생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혹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에 기재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거의 1시간가량 설명한 내용 중에 대학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그 대학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은 과연 누구일지 조금 더 올해 또 이 올해까지는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요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활용하고 또 어떤 학생들을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고 판단하고 좋아하게 되는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내가 좀 더 평가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대학 입학사정관이 좋아할 수 있는 학생부의 내용을 꼭 집어서 내가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의 평가 자료로 보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 서류 안에는 저의 학습 능력과 교내 활동 그리고 지원 동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 그리고 2021년 2022년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글자 수가 작년과 동일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이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시에서 아주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이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혹은 작년 이렇게 활용했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조금 더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금 학교생활을 이렇게 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을 조금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재작년까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1, 2번 항목에 적었던 2,500자입니다. 이 2,500자의 내용을 올해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1,500자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업 능력, 교내 활동 등 이 학생의 여러 가지 수업 활동 또 수행 평가 등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왜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1.78 동일한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아직 입학도 안 했습니다만 올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1번의 도입부의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전체는 아니고 이 1,500자 전체는 아니고 도입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도입에서 이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알게 된 점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로 탐구했는지 그리고 탐사활동 등의 학교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배우고 느낀 점을 활동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적고 발표했는지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학생의 학업 능력 숫자로 보여진 교과 등급 1.7 몇이
정말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그런 학습 능력과 관심사를 키워왔는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배우고 생명과학 신에게 도전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유전공학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걸 주제로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탐사 활동에서 이런 염생식물의 유전자를 식량작물에 도입하게 되면 토양의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경작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갖게 된 혹은 배우게 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등등을 짐작할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1번의 내용 중에 일부 사례입니다. 이건 도입부는 아니고 이제 중간에 무엇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책을 읽어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행평가의 주제로 무엇을 정해서 탐구했는지, 탐구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나 또 알게 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보고서나 수행평가에서 무엇을 발표했는지, 어떻게 발표했는지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제 연구 시간에, 요거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그랬죠. 사회과제 연구 시간에 저는 미국과 중국, 이런 우리의 상황을, 이런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제관계 정립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실리정책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배운 요걸 조사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패권 전쟁에 탐구하면서 2500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가 이게 있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라고 하는 점을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만 읽어봐도 이 학생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생부와 함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재작년에는 3번에 적었던 항목이 이 천자가 작년과 올해는 2번 항목에 공동체 기여한 교내 활동에서 드러난 본인의 특성으로 800자를 적어야 됩니다. 요 2번 항목, 자기소개서의 2번 항목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학습이나 윤리의식 등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800자를 추가해서 대학 자율 문항으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독서 활동을 물어본다든지 혹은 전공 등에 대한 관심 분야를 어떤 계기로 갖게 됐는지, 이런 문항들을 물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작년이나 올해는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 그리고 앞으로만 2, 3년간은 주로 교내 활동에서 드러난 본인의 특성을 이제 800자로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식, 동아리 활동 이런 등등의 내용을 공동체 활동으로 많이 적겠습니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래동화 번역 봉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과연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된 과정을 좀 적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족한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래동화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학생은 도대체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을 받는 대상은 누구고, 이 활동이 뭐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기여가 되고 봉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요거 자기소개서를 조금 풀어봤는데, 이런 그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해결하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 기여에 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갖게 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자기소개서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인성평가를 위해서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로원 봉사활동이라든지, 혹은, 어, 어, 요양원 봉사활동 등등을 통해서 알게 된 점들을 적게 되는데, 자, 이런 봉사활동 등도 단지 거기에서 무엇을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내용,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의식 혹은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작년까지는 1학년 때 양로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치매를 겪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런 내가 청소봉사 활동만 하지만 어르신들의 이 말벗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 치매가 얼마나 우리 그 가족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을 이번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내용처럼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아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 앞의 항목들은 요, 요 1번과 아, 2번 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공동체 기여한 교내 활동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 이런 이 1500자, 800자, 800자 등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공통 양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경우에는 요 양식을 활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3천자로 한 번에 다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처음에 작성한, 공통 양식으로 작성한 기본 자기소개서의 내용, 또 물론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디지스트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일부의 사례입니다. 자,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정해서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정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 1, 2, 3번에 작성한 내용을 구체적인 여기 주제를 붙여서 3천자 내외로 정리했습니다. 이 학생은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뇌과학으로의 초대장에서 내가 왜 뇌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생명과학 시간에 어떤 점을 배우면서 아쉬웠는지, 요 아쉬웠던 점을 수행평가 주제로 정해서 무엇을 탐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는지, 어,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또 간략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학생의 자료는 그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언더우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의 일부 사례입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린 자기소개서 사례 두 번째로 보여드린 학생의 내용을 그 자기소개서 1번의 학교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책을 읽고 알게 되었는지 이런 점들, 그리고 수행평가 주제로 무엇을 정해서 탐구했는지, 탐구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보고서나 수행평가에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글로 적었던 내용을 영문 자기소개서로 바꾸어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런 2500년 전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라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영문으로도 써서 학교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평가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의 내용이 정말 확실한지, 제대로 요런 그게 진위 여부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습 능력, 학업 능력, 인성 등이 맞는지 등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면접의 형태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제시문이나 혹은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가 면접위원 1, 2 혹은 1, 2, 3이 있는 면접 부사장에 들어가서 지원자가 면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면접이나 서류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해서 이 학생이 과연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배경들을 전부 차단하고 그저 서류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되는 면접 기준과 면접 유형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 기준은 말씀드린 이런 선발 인재상, 대학이 바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인재상에,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이냐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학생부를 기반해서 면접하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등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요것 등을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 또 심층 면접은 제시문을 제시해서 그 제시문을 읽고 분석한 후에 답변을 통해서 지원자의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등을 파악하는 면접이 있고, 또 토론 면접, 제시문 등을 주고 토론을 통해서, 특히 토론을 통해서 지원자가 논리적, 그룹 토론이겠죠. 지원자가 논리적으로 사고력이 있고 또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이런 면접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접 유형에서는 대부분이 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능력뿐만 아니라 서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의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 등을 면접을 통해서 추가로 파악해서 이 결과를 합격과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년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면서 윤리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의 기록을 근거로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이 제가 주제로 정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입학사정관이 바라본 그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과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이 되려면 대학이 바라는 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보여드렸던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학업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이고 수행평가, 독서 등을 통해서 심화학습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한 15년 이상 계속 이 학생을 평가하고 또 지도하면서 봐봤던 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바라봤던 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우수하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100%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예를 들면 너 수행평가 발표가 언제이니? 언제까지 네 보고서를 내라. 또 발표를 언제 해라. 라고 약속을 정하면 절대로 그 시간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미루거나 이런 거 없이 한 번 정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자질 혹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두 번째, 성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우리가 창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다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특성, 학생 혹은 인재가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의 특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 또 그 중요한 것이 성실성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하다. 사실 제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있으면서 출결 상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99%가 출결 상황이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출결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끔 보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학생이 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요? 라고 갑자기 약속을 깨거나 혹은 전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등등 혹은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우리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부의 출결 상황이 그런 학생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학생의 두 번째 특징이 성실하다, 성실성. 두 번째를 성실성, 약속과 성실성을 제가 두 번째로 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이 우수한 학생들, 충실하고 또 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지? 그건 왜 어떻게 그렇게 될까? 등등. 그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개념은 왜 그렇게 될까? 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등등. 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그럴까?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는 과연 무엇일까? 등등.
어, 우수한 학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많다는 어, 점을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성실성, 호기심,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들고 싶은 학생들의 특성이 끈기입니다. 이 학생들,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한번 내가 결정을 하고 특정한 뭐 일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겠다 정하면 정말 끈기 있게 그 일을 끝까지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본 특징입니다. 어, 이런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게끔, 물론 어려운 책으로 그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책이라도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를 통해서 어떤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끈기라는 것이 끈기라는 특성이 얻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네 번째 이 끈기와 비슷한 그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한 번 정한 일, 내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정말 집요하다 할 정도로 그 깊이 있게 또 관심 있게 아주 그 분야를 굉장히 파고들어서 궁금한 점을 호기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해서 집요할 정도로 그 분야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자, 물론 또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우수한 학생들의 특성은 좋은 평판입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성도 갖고 있고 호기심도 갖고 있고 끈기도 갖고 있고 아주 집요함도 갖고 있는데 아주 성격이 개판이에요. 뭐 이러면 그 학생은 우수하다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생은 뭐 우수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좋은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또 좋은 평판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뭐 친절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또 가정에서도 좋은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 제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우수하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은 그것이 대학을 가는데 어떤 학교의 활동이, 학교의 수행평가가 혹은 동아리 활동이 혹은 진로 활동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궁금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흥미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집요함과 끈기 그리고 좋은 평판도 갖게 되는 모든 것이 또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또 융합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 한 90분 동안 여러 가지 이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혹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 대학 입시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 또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필요한 점은 또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저의 채팅창에 그걸 올려주시면 제가 저의 의견과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오디오 볼륨이 조금 낮았나 보죠. 어. 자, 이제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필요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반영되는 건가요? 라고 장인우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 2023학년도 올해 입시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은 제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작년부터 고려대학교는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시키고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사라지겠지만 아직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면접이 반영되는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요거는 면접이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있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면접이 반영되는 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은 각 전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의 내용을 보는 전형에도 요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을 조금 더 평가하는 학교들 혹은 전형도 있고 어, 교과 전형, 교과만 보는 학교에서도 면접을 통해서 교과의 수준이 정말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학업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대면 면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지 면접이 어떤 뭐 요식행위 내지 검토사항 이런 정도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대학에서 이 면접을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활용을 하고 면접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그냥 서류만 평가하는 것 추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해서 이 학생의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세진님의 질문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로 더 중요해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블라인드 평가로, 어, 울베님인가요? 이 블라인드 평가로 더 중요해진 분야는 학생부가 당연히 되는 거고, 학생부에서도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했던 세부 능력의 음, 채특이라고 그러죠. 어, 어, 세, 이 세특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비 고의입니다. 1학년 때 진로를 경찰을 희망해서 준비하고 그쪽으로 법학과나 행정학과, 경영학과, 로스쿨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비슷한 사회계열이면 같은 세특으로 세 학과를 써도 무방할까요? 아, 당연합니다. 지금 진로 활동을 나는 경찰을 하겠다, 나는 법학을 하겠다, 행정학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사회과학 계열을 공부한다. 그래서 세특으로 어떤 내용을 나는 뭐를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행정학, 경영학,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들으면서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지를 배우면서 세계사를 배우면서 한국사를 배우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과하고는 전혀 별개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경찰을 할지, 뭐 법관을 할지, 판사를 할지, 혹은 변호사를 할지, 혹은 공무원이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와서 행정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법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뭐 법학과도 없어졌습니다만, 있는 학교도 몇 개 있고요. 경영학과에서는 과연 국제경영을 배우고 싶은지,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지, 재무를 배우고 싶은지, 회계를 배우고 싶은지, 인사관리를 배우고 싶은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관심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핑카루님 한님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답을 해드렸고요. 자, 다정님께서 학생부에 금지 내용이 적혔을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감점이 되나요? 학생부에 금지 내용을 적는 학생부에 적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적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교와 교사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학생부에 기재되지 말아야 할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생부의 내용보다는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을 적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블라인드 평가가 아니라 감점의 요소, 또 심한 경우에는 불합격의 근거까지도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박세진님께서 면접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김현옥님께서 이과, 공학을 진학을 원하는데 수학은 우수하지만 과학은 보통, 나머지 선택 과목은 꽝인데 수시 학종에서 많이 불리할까요? 비슷한 성적이라면, 비슷한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들보다 뭐 선택 과목이 꽝일 때는 학종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정 과목은 수학은 우수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혹은 한문, 또 뭐 예를 들면 과학 과목의 물리 뭐 이런 과목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교과가 어떤 성취를 가졌는지 각 교과별로 우리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파악을 하는데, 교과 전형은 단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어떤 과목들이 교과 전형을 위한 교과 등급으로 계산이 돼서 결과가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 각 대학이 정한 점수에 어떤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지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 어떤 과목을 잘 못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김현옥님과 같은 사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자, 박세진님께서 좋은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교과 세특에 진로가 녹여 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교과 세특에는
성취 수준, 교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교과를 통해서 이 학생이 앞으로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공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갈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혹은 세계사 등을 배우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터키의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 국제관계, 국제경제와 또 경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그 주제를 내가 관심 있어서 탐구하고 수행평가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진로를 녹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저는 경영학과에 관심 있어요. 이거 백날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얘기를 들으면 그 교과의 성취와 함께 그 교과 공부를 통해서 관심을 어떤 식으로 갖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독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보다는 인터넷 네이버 혹은 구글에다가 뭐 몇 자 적어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호기심 있게 궁금한 점을 조금 더 집요하게 끈기를 갖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해 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음,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성실하게 탐구하는 자세로 고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고 공교육을 살리는 취지의 제도로 앞으로 새 교육과정과 교과학점제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에 충실하면서 학생부 관리를 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교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과 선행. 교과 선행도 뭐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없는 것보다는 뭐 아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그게 필요한지는 저는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우리 행복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선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구조가 학교 생활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교 생활만 갖고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서 수능에서 예를 들면 수학에 우리 기하 또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들이라는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이 선택 과목들이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때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님께서 말씀하듯이 학교 교과에 충실하면서 학생부 관리 그리고 수능까지 잘 본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방학 기간을 통해서 고3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을 조금 더 일찍 맛보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을 반드시 해야 수능을 잘 보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 잘못된 선행은 학생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핑크하루 한님께서 블라인드로 하지만 성적에서 성취도 표준 편차 등으로 교과 활동으로 일반고, 특목, 외고 입학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해도 학생부를 딱 보면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또 아니면 외고인지 과학고인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평가 기준 내지 어떤 활동, 우리 평가의 어떤 그런 그 공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그 어려움 내지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특목고나 뭐 특정 학교를 선발해야 할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결과에서도 큰 대학 입학에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주로 학생부 교과 점수입니다.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했는가 이런 내용보다는 학교의 교과 전형이 더 교과 점수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이 실제로 결과로도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자, 박세진님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과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유리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이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일반고 학생에게는 교과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이 안 되는 일반고 학생이 등급이 매우 좋다. 뭐 예를 들어서 1.1, 1.2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이 학생은 학교 활동이고 뭐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학교 교과,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했다 하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유리합니다. 아무 활동이 없을 경우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사례에서 1.4를 맞은 친구하고 1.3대를 맞은 친구를 두 학생을 보여줬는데 1.3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사실은 제가 6개 전형을 모두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시켰습니다. 1개 전형은 종합 전형이고 5개 전형을 교과 전형, 1개 전형을 종합 전형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이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그다지 제가 볼 때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 그 표현력,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굳이 요거는 면접을 하게끔 하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야, 너는 종합전형이고 면접이고 다 빼고 교과 전형으로 해라. 예를 들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80%를 교과 점수로 그리고 나머지 20%를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서류로 그리고 내용으로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해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을 넘으면 합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방금 박세진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과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유리한 경우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답에 말씀을 드렸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웬만큼 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고교 학점제 이해와 대학 입시의 준비. 네, 좋은 내용이겠습니다. 자, 사실, 고교 학점제, 내 추후의 질의나 상담을 원하면, 뭐, 가능하죠. 가능한데, 요거는 뭐, 이, 포항시 요 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다면은 의견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023학년도의 대학 입시의 방향, 이 방향은 저는 서류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과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대학,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높은 수능 최저학력을 정해놓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좋은 교과 성적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요게 앞으로 대입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하고도 연계돼서 다른 어떤 그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물론 그런 교과와 함께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종합전형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이며 그중에 교과 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중요한 서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등등은 학교 교육계획에 근거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사실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종합전형이 됐든 교과전형이 됐든 이 학생부 종합전형 또 좋은 학교 활동을, 충실한 학교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관련된 수행평가, 발표, 또 독서 등등도 또 어, 수상 경력이 앞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수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학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자, 5분 안에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고1을 올라가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희망했던 진로랑 또 2학년 때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달라지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생기부가 좀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 쪽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진로는 전자공학 쪽으로 아이가 희망할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이 대입에 많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않습니다. 그거를 네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해줘야 할 일이고, 예를 네. 들어서 생명공학 동아리를 했는데 전자공학을 하고 싶다. 자, 네.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애플워치, 네. 또, 우리 뭐라고 하죠? 삼성에서 나오는 그거? 그 네. 워치들. 네네.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또 네. 아마 어머니도 그거 쓰셨을 거예요. 인바디, 네네. 인바디 측정. 자,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올해 네. 의생명공학을 지원한 학생이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한의대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전자공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물리 네. 시간의 전자에 대한 흥미가 높을 수도 있고, 자, 그런 네.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네. 들어서 애플워치와 같이 우리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네네. 물리학에 대한 생체 신호를 전자 신호로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관점도 네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네. 관심과 호기심이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네. 학생이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전자공학에 대한 관심으로 틀었다. 네.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게 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던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던 네. 그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전자공학과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고 있고 네. 흥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네.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아, 죄송한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은요, 네. 그, 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아이들은 수상이나 음, 이런 게 중요하지 안 어, 들어가는 게 안 맞죠? 들어가죠. 예. 미반영되죠. 아, 이제, 그거를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보실 수는 있는데 미반영되는 건가요?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아, 볼 수도 없고요. 네, 아, 올해부터 네. 수상 경력은 매 학기 네. 한 가지만 선택해서 네. 최대 6개. 그런데 네. 보통들은 우리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가 끝나고 네. 수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할 때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는 수상 기록은 네. 그 한 학생에 대해서 다섯 네. 개가 최고, 다섯 아, 개의 내용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 학기별로 나는 이게 우수해라고 생각해는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네. 올해까지고 네. 내년부터는 네. 그것도 아예 없어집니다. 아, 이 학생이 네. 무슨 수상을 했는지 전혀 네. 대학에서는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 회장을 했다 이런 것도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보실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볼 수 그거 있습니다. 그건 아, 그러니까 자율활동. 네, 자율활동으로요. 이제 자율활동에도 기록될 수 있고,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담임 네. 선생님이 이 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어떠어떠한 네. 활동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네. 성취를 만들었다라고 네. 기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저하고 많은 오랜 시간을 우리 포항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포항시 학부모님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4시간에 걸쳐서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